반갑습니다. 손에스 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벼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강의다 보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죠? 올해 시험을 한번 쳐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처음엔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니 좀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들이라서 어쩌면 제가 쉽게 설명하고 많이 설명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지금 한 방에 이해를 다 하시려고 하지는 말고 쭉 우선 쭉 이어서 강의를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용어들이라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상품 내용에 있어서 상품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봄에 용어의 정의 배웠을 거예요. 봄의 목적이 나오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와요. 다음에 요것도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보상하는 병충해, 보험 기간이 나오죠. 자, 우리 상품 내용 안에 나오는 것들이 보험 목적이에요. 실제로 보험 대상이 되는 게 뭐야? 보험의 목적인 거고요. 이 보험의 목적이 어떤 거를 보상해주고 어떤 걸 보상해주지 않지? 그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 목적물이 보상을 받는 기간이 얼마야? 보험 기간이 얼마야? 보험 기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 금액이 얼마지?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지? 그 다음에 그럼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지? 이렇게가 지금 상품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험기간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자, 보통약관과 보장은 특별약관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약관 보통 우리 여기서는 주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약관은 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벼에서 특약은 병충해 보장이 되겠고요.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많지 않지만 벼는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라고 했고 병충해는 7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흰, 줄, 벼, 도, 깨, 먹, 새라고 해서 종류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흰줄, 벼도, 깨, 먹, 새에 이건 줄임말이고 실제 병충해 명은 뭘까 떠올려보면서 암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 종류입니다. 2항 직파 불능 보장, 제2항 재직파 보장, 경작 불능 보장, 수학 불능 보장, 수학 감소 보장이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수학 감소 보장이에요. 근데 벼는 워낙 많기도 하고, 그죠? 제일 많이 가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많은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수학 감소 보장하고 경작 불능 보장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요. 밭작물, 논작물은. 근데 벼는 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항 직파 불능 보장이고 제2항 재직파 보장이고 수학 불능 보장이 있는 거예요. 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벼만 있는 겁니다. 자, 보장 개시일은 계약 체결일 24시고 또는 벼는 보험에 가입된 농지에 이양된 벼가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장 개시가 전부 이양 완료일 24시가 되고 이양 완료일 24시가 경과했어. 그러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됩니다. 자, 보장 종료일은 2항 직파 불능 보장, 제2항 재직파 보장은 7월 31일까지. 이게 2항 한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경작 불능 보장은 출수기 전까지 올해 업방에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보통은 경작 불능 보장은 모두 보장 종료일이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근데 벼가 출수기 전으로 바뀌었고요. 또 바뀐 게 있는데 콩이 바뀌었고 팥이 바뀌었어요. 콩하고 팥은 자, 벼는 벼알을 뭐라고 조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곡. 근데 콩이나 팥은 종실이라고 합니다. 콩팥 열매를. 그래서 콩이나 팥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경작 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일이 이 종실이 비대해지기 전에 끝내겠다 해서 종실 비대기 전. 종실 비대기 전이라는 것은 꼬투리가 콩이 이렇게 꼬투리 있죠.
이렇게 생겨갖고 안에 이렇게 콩이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코트리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종실비대기는. 그래서 종실비대기 전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학 개시 시점이더라. 그다음에 수학불능보장과 수학감소보장은 수학기 종료 시점이 보장 종료일이더라. 수학기 종료일은 자 11월 30일이더라. 그래서 수학기 종료 시점하고 단서가 붙어요. 단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붙던 거예요. 특약은 우리 주계약하고 보통약관하고 같다고 했어요. 단지 보험 목적물이 없는 것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없어요. 이양 직파 불능 보장 해버리고 나면 뭐 병충해 올 보험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고 나머지는 자 여기 보통약관하고 같다는 거. 이제 드디어 보험가입금액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통칭 용어 설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의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했어요. 뭘로 그 설정을 한다고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 가입 금액이더라. 이 가입 수확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범위 내에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우리 벼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에서 하냐면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이 되고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요. 자, 이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대부분의 품목이 10,000원 미만은 절사입니다. 보험금을 줄 때는 절사해버리면 가만 안 있겠죠. 안 있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다 줘요. 원단위까지. 하지만 보험 가입 금액은 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00원 단위 미만으로 모두 절사합니다. 그래서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는구나 라고 오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면 내가 낼 보험료가 나온다고 했어요. 맞나요? 내가 낼 보험료가 나옵니다. 자, 수학 감소 보장 보통 약관. 자, 보통 약관 맞죠? 기본적인 주계약이 보통 약관이라고 했어요. 보통 약관의 적용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내 가입 금액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가입 금액 곱하기 보통은 지역별 영업요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 영업요율을 곱해주고요. 이 보험에 자 손해율에 따른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곱해줍니다. 자 할인이면 1 마이너스 뭐 30% 할인이다 했으면 0.3이 될 거고요. 할증이 붙었다. 할증이 20%라고 한다면 1 플러스 0.2가 되겠죠. 할인이 된 경우는 내가 뭔가를 많이 이제 할인되는 요소들을 이제 했을 때 할인되는 거고 할증은 할증이 되는 어떤 원인들을 제공했을 때 할증 원인들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떨 때 할인이 되고 어떨 때 할증이 되더라 그 이유까지 아실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할인 할증에 따라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이제 정해주더라 그것을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른 작물들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자,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영업요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고 해서 이 앞머리 글자만 따서 제가 암기팁을 계속해서 알려줄 건데 이때는 가지손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지손. 자,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현재 앞방에는 플러스만 되어 있는데 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가장 기본이고요. 모든 보험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제 시설이라는 것은 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죠? 자 방조막 새해를 막기 위한 방조막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을 막기 하는 방풍림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방풍 미세 살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방제 시설들이 있어요. 방제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수확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이 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는 암기템은 가지 손 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벼는 방제 시설한 게 없어. 우리 벼 주위 옆에 뭐 논두렁 옆에 뭐 설치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새 많이 온다고 해서 논 전체에다가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벼는 이 방제 시설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 가지 손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벼는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할증을 해주는 게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친환경 재배를 했을 때, 친환경 재배를 하면 수확량도 줄고 실은 병충해도 실은 더 많이 오거든요. 왜 농약을 안 하니까 거의, 그죠? 그래서 친환경 재배가 오면 아무래도 피해율이 더 높게 나오겠지라고 해서 할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은 제시를 합니다. 곱해주고, 또 할증률 붙는 게 하나 더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항하는 거, 그죠? 기계 이항이죠. 그죠? 기계 이항이에요. 지금 별을 베고 있는 거네요. 이항은 제가 이항기 저번에 보여드렸죠. 요렇게 이항하는 게 기계 이항이에요. 기계 이항인데 기계 이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파한 것들 있죠. 그냥 직파한 것들은 그 역시도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직파한 거. 그리고 피해율도 더 높아요. 쓰러지기도 잘 쓰러지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재배했을 때도 할증을 시켜버리고요. 직파 재배했을 때도 할증을 시켜버려요. 예전에는 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가, 지, 손 기본입니다.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영업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가지 손 기본에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이 붙고 곱하기 1 플러스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이 붙어요. 근데 이 할증률은 제시를 해줍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그래서 곱해주기만 하시면 돼요. 더해서 곱해주는 거죠. 자, 병충해 보장 특별약관 적용 보험료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대신 가입금액은 주계약 가입금액이 아니라 이건 특별약관 적용 보험료이기 때문에 특별약관 가입금액이 오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그 외에 식은 같습니다. 요거 보험료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험료 구하는 예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나 요율이 10%래. 그럼 0.1 곱합니다. 우리 농지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할인 0.1에 그럼 할인 0.1 곱하기 0.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 농지가 친환경 재배라서 할증률이 10%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10%니까 0.1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지는 직파 재배 안 했대. 기계 이항 했대. 그러면 직파 재배 할증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식이 끝나는 거예요. 보험료 구하는 식이. 근데 이 노는 직파 재배도 했대. 직파 재배 할증률이 20%래. 그러면 곱하기 1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일일이 다 주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식에 대입해서 보험료를 구하면 된다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보험금 구하는 기본 공식은 우리 보험 가입금액,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가피자가 기본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수확이 줄어들 때 주는 보험금, 수확 감소 보험금의 기본 공식이라고 했는데 벼도 똑같습니다. 벼도 가피자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해요. 그리고 자, 피해율은 내 평년에 우리 농지에 얼마만큼이 수확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만큼이고, 자, 보상하지 않는 그 재해로 줄어든 게 얼마만큼이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다가 내 실제 조사한 수확량, 자,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줄었다고 해서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앞에 이렇게 가로가 하나 더 왔다고 한다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요거 자체가 우리 조사 수확량이 되죠. 우리 농지에. 왜 감수량을 더하지? 라고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수된 거기 때문에 그건 감수량을 치주는 게 아니죠. 그건 수확량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폐율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로를 다시 풀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에 원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줄어들었냐라는 게 묻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평년 수확량이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고, 이건 영시도 암기 팁 앞머리 글자를 따서 평, 수, 미, 평 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 평수 미평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평수 미평이더라.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다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나누기 전체 평년 수확량을 나눠주더라.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100%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수학하는 기계가 다른 걸 보여주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학을 하셨죠. 그죠? 이것도 기계예요, 기계. 자, 지금은 이렇게 콤바인으로, 그죠? 이 콤바인인가? 콤바인 맞죠? 콤바인으로 다 이렇게 수학을 해버리죠.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입니다. 보험금은 실제 산출하고 피해율을 산출하는 것은 이 과목에 나오지만 이 과목에도 보험금을 산출하는 기본 공식은 아주 가볍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알고 계셔야 해요. 자, 변은 1과목에 있는 내용이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2과목에 있는 것 뿐이지 1과목에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2과목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쉽게, 사투리도 수월하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배어보험금 종류. 자, 나갑니다. 배어보험금 종류 몇 가지요? 5가지. 지금 3가지밖에 없네요. 뒤에 숨어 있겠죠? 2가지가 뒤에 숨어 있네요. 자, 보험금 여기까지인가요? 자, 어디까지 진도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오늘. 자, 보험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입니다. 이양 직파 못했을 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보험금을 주는 공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보험금 주지? 직업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직업 조건. 그 다음에 그럼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지? 또는 피해율을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지? 이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이양 직파 못했을 때 주는 보험금. 어떨 때 주는 거지? 직업 사유 한번 볼게요. 자, 보험 기간 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보험 기간 내. 보험 기간 내가 아니고 왜야. 그죠? 보험 기간 이전, 보험 기간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도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 단어. 키워드를 잘 적어야만 우리가 시험에서 서술형을 적었을 때 점수를 득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키워드는 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보험 기간 내가 되겠고요. 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둘 다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이양 직파 못했을 때 아니에요.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 못했을 때. 그럼 한번 쭉 이어서 풀어보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또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겠구나. 그죠? 근데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대요. 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지만 준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준대요. 그러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란 게 어떤 걸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요 논두렁이 있죠. 논두렁. 그죠? 우리 농지가 있으면.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농지가 이어지고 또 논두렁이 있죠. 그래서 이 논두렁을 논뚝이라고 이야기하죠. 논뚝 정리를 했느냐. 그 제초 작업들을 다 했냐 말이야. 그죠? 논뚝에. 그다음에 로터리 작업, 논가리를 했느냐. 논을 갈아야 뭐를 심을 거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료 시비를 했느냐. 그리고 자, 뭐를 심고 난 다음에 제초제를 할 수 없으니 미리 제초제 살포 등도 좀 했느냐.
그래야 나중에 제초가 안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활동들을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한번 다시 언급해볼게요. 논둑 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요것들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안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죠?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 이양집파 하지 못했어? 그럴 때 주는 보험금이 이양집파 불능 보험금. 이 말 속에 답이 있죠. 이양집파 불능 하지 못했을 때 보험금 주는 거야 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공식은, 자, 이양집파 불능 보험금은 공식이 아주 쉽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그냥 10%. 그냥 피해율 10% 곱해줘 버리네요. 니 뭐 자기 부담 비율을 빼라 이런 말 없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 해주면 돼요. 우리 농지의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곱하기 10% 얼마예요? 100만 원 바로 준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 부담 비율 이런 거 없습니다.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예요. 근데 이거는 이양이나 직파를 하지 못해서 주는 보험금이니까 이양 직파 불능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논에 우리 보험 목적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보험을 이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타고 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보험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됩니다. 왜 소멸된지 아시겠죠? 별거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는 보험금은 재양, 재직파 보험금입니다. 자, 이거 역시도 보험기간 내에, 다 보험기간 내는 맞아요. 보험기간 내란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갔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뭐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준대요. 10%를 초과하고 뭐 해야만? 이건 재양, 재직파 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니까 당연히 재양이나 재직파를 했을 때 주겠죠. 재양, 재직파한 경우에 주는 보험금입니다. 자, 그럼 보험금의 공식은, 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였죠. 근데 재양, 재직파는 25%네요. 25% 곱하기, 그러면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준다고 했어요. 근데 보험금 공식은 면적 피해율을 곱해주네요. 그죠? 자, 그럼 면적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 농지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예요. 자, 1000제곱미터인데 피해를 입은 면적이 30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면적 피해를 구해요? 원래 우리 가입 면적이 1000인데 300이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입 면적 분의 피해 면적 해주니까 면적 피해율이 나왔어요. 그럼 몇 프로가 나오나요? 0.3 해서 30%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을 30%에서 0.3을 곱해주면 우리 그 농지의 재양, 재직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물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면적 피해율이 얼마나 초과해야 돼요? 10%를 초과해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에 면적 피해율이 30%이기 때문에 10% 초과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100제곱미터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면적 피해율이 10%예요. 10%. 10%면 초과에 해당 안 되죠. 10% 이상일 경우에 하면 10%도 되지만 10%를 초과해야 준대 라면 10%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10%를 초과한다는 말 뜻을 이해하셔야 해요. 초과라는 말은 10%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11% 이상일 때만 준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제가 제자 붙는 거 다 중요하다고 5회 때 시험 나왔다고 했죠.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벼, 마늘 재파종 보험금, 양파 재정식 보험금. 이렇게 제자가 붙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벼, 마늘, 양배추. 이게 조금씩 그 보험금을 그 지급하는 퍼센트가 달라요. 제2항 재직파는 25%를 곱해줘요. 마늘 같은 경우는 35%를 곱해줘요. 재정식 같은 경우는 20%를 곱해줘요. 그리고 제2항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을 곱해주고요. 역시나 재정식도 면적 피해율을 곱해줘요. 근데 마늘 같은 경우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것을 곱해줘요.
이것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자, 뒷부분은 이렇게 달랐지만 앞에 주는 이 퍼센트가 어떤 것은 25%, 어떤 것은 35%, 어떤 것은 20%예요. 그죠? 이 종자의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 마늘 종자가 커요. 이게 종잣값이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거 재파종 하려니까 종잣값이 많이 드니까 너는 35%까지 줄게. 그 다음에 변은 25%, 양배추는 20% 이렇게 종잣값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2양 재직파를 배우지만 우리가 나중에 마늘은 재파종도 배우게 될 거고 양배추는 재정식도 배우게 돼요. 지금처럼 재 묶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품목으로 공부하지만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이렇게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해요. 그거 역시도 저희가 개념 2의 그 수업이 3월 달에 끝이 나는데 끝나고 나면 4월 달, 5월 달에는 핵심 요약 강의를 따로 해 드릴 거예요. 그런 강의를. 자, 이거는 제2양 재직파를 했어요. 그럼 벼가 있는 거죠. 벼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됩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벼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는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입니다. 경작을 못할 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떨 때 이걸 줄까? 이거는 그죠? 보상하는 손해로. 자, 또 새로운 말이 나와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준대요. 그럼 식물체 피해율이란 게 도대체 뭘까? 또 궁금하죠. 식물체 피해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보험에 가입한 수가 개체 수가 몇 개였어. 근데 피해를 입은 개체 수가 몇 개야. 이렇게 식물체 피해율이에요. 또는 면적으로 한다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를 입은 면적이 얼마야? 요걸 구한 게 식물체 피해율이에요. 근데 피해율이 몇 프로 넘어야 된다고요? 65% 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서는 이거예요.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준대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청한 경우에만 주더라. 이번에 요거 두 개가 또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7회 때. 이 지급 이유를 적으시오. 이 두 가지가 적었어요. 5점짜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보장 종료일을 적으시오. 제양 재집하는 7월 31일 경작불능 보험금은 출수기 전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주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3개까지 해서 15점짜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회 때도 나왔는데도 또 6회 때 또 나왔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나왔던 게 그럼 뒤에 안 나온다?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 뒤에도 또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앞에 나오지 않은 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더라. 공부할 내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준 그 순간부터는 이 농지 계약은 소멸됩니다. 왜냐면 경작 못해서 준 보험금이잖아요. 뭐 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계약은 어떻게 소멸되더라. 그러면 벼는 우리 논에 벼 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산지 폐기입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았어요. 받으려고 해요. 하면은 보험 목적물인 벼를 산지 폐기해야 됩니다. 로터리로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로터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로터리 작업을 한다는 건 논을 갈아엎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내가 그 경작불능 보험금을 탔는데 그 로터리 작업을 해서 산지 폐기를 하지 않고 얼마 조금 안 되는 그 수확량을 수확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유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회사가 이제 조사나 들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 조건이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줍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험금을 주고 나면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말은 보험금을 받은 때라는 얘기예요. 때부터 농지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수확감소 보험금을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수확불능 보험금도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수확감소 보험금도 없고 수확불능 보험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타려고 해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 만족해야 됩니다. 보험 목적물이 산지 폐기된 게 확인됐을 때,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목적물 수확을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을 때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급하더라. 당연히 목적물이 소멸됐기 때문에 계약도 어때요? 소멸됩니다. 됐나요? 자, 보험금 계산. 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우리가 보통은 수학감사 보험금 구할 때는 가피자였어요. 자, 자기부담 비율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서 가피자였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안 그렇대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10%, 15%, 20%, 30%, 40%. 제가 자기부담 비율 특강하면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자,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란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반으로 나눠요. 100% 있는데 내 자기부담이 10%형이야. 그럼 이게 얼마예요? 90에서 10을 뺐으니까 100에서 10을 뺐으니까 45가 되나요? 90 나누기니까 45%죠. 이게 경작불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15%형이다. 그러면 42.5가 나와요. 42.5는 5를 날려버리고 소수점은 42%. 20%형은 100에서 20을 빼면 80이니까 80 나누기 2는 40%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30%형은 70에서 1을 나눈 거니까 35%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40%형은 그죠? 60에서 1을 나눈 거니까 30%가 되겠네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한 게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생략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15, 20, 30, 40%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은 45, 42%, 40%, 35%,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세 개의 보험금은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가장 보험금의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 아니다. 그죠? 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과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왜 더 중요하느냐? 이거는 벼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벼에만 있어. 벼에만. 벼. 경작불능보험금은 논작물, 밭작물 많이 있다고 했어요. 또 벼에만 있는 게 뭐냐면 수학불능보험금이에요. 수학불능보험금이라고 주는 거는 벼밖에 없어요. 자, 그럼 벼만 있는 보험금 이렇게도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벼에서 보장하는 재를 모두 서술하시오. 또는 벼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모두 서술하시오. 5가지 다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단서에 따라서 틀려지죠. 벼만 보장하는 보험금을 서술하시오. 그럼 뭐가 되나요? 2항 직파불능보험금, 제2항 재직파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수학불능보험금입니다. 수학을 못했을 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지급 조건은 보상하는 손해로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재현율이 65% 미만이니까 정상적인 배가 아니에요. 그거 수학해가지고 우리 밥으로 해서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일명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쌀액이야 쌀액이 이제 그게 이제 재현율이 많이 떨어진 쌀들을 쌀액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역시 이것도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하고 똑같네요. 수학불능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보험금을 받은 때로부터 농지계약은 소멸됩니다. 왜? 불능 못했다고 해서 수학불능 못한 쪽에서 주는 보험금이니까 보험 목적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보험 목적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나 경작불능보험금처럼 산지 폐기를 해야 하고 보험 목적물을 수확했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유통 안 돼야 됩니다. 만일에 시장 유통 경계 확인됐어? 그럼 수학불능보험금 안 줍니다. 자, 수학불능보험금의 요거는 했죠. 자, 계약은 소멸되더라. 계약 소멸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은 경작불능보험과 공식은 같네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근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용어는 같지만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구했어요?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나누기 2를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 수학불능보험금은 어떻게 하냐면 요 계산한 값에다가 더하기 15% 하시면 돼요. 좀 더 준다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을. 자, 그러면 10%형, 15%, 20, 30, 40%가 있어요. 10%가 아까 45였죠? 45%, 42%, 그죠? 그 다음에 40%, 35%, 30%. 그럼 여기 다 15% 더한 게 그 수학불능보험금의 그 비율이에요. 그럼 15% 더하면 얼마인가요? 60%가 되나요? 맞죠? 60%네요. 60%네요. 또 15% 더하면 얼마인가요? 57%. 15% 더하니까 55%. 15% 더하니까 40, 50%가 되나요? 15%또 더했어요? 그러면 4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60, 57, 55, 50, 45%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먼저 경작불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기억하시고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공식 그죠? 거기에다가 15%를 더한 것이 수학불능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 되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해를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는 보험금은 수학 감소 보험금입니다. 수학이 줄었을 때, 감소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이 되는 거죠. 자, 어떨 때 줄까요? 자, 우리 공식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건 똑같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그럼 뭐 요 공식을 보세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많았을 때, 많았을 때 보험금 주겠죠. 폐율이 자기 부담 비율보다 적다고 한다면 내 부담 비율로 떨어야 될 것만큼 못 떨었는데 보험금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자,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보다 적다고 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안 주죠. 자, 보상하는 재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아도 안 되죠. 쌤쌤이니까.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초과한 경우에 주더라. 보상하는 재로. 자,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보상하는 재는 붙어요. 보상하는 재로 붙든지 보상하는 손해로 붙든지. 근데 업방에 보면 보상하는 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도 섞여 있죠. 이 지금 여기에. 업방대로 적어서 그렇거든요. 보상하는 손해라고 적힌 것도 있고 보상하는 재라고 적힌 것도 있는데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쓰신 분들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써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보상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뭐 이렇게 막 섞었어요. 섞었었는데 원래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섞어 쓰고 있다는 것 또는 보장하는 재해까지 섞어 쓰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우리 다음 기본세는 얼마나 통일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볼게요. 아, 제가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일 때 수학감소 보험금 안 준다고 했죠. 아까 수학불능보험금 대상일 때도 수학감소 보험금 안 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벼만 그래요. 논작물 중에서 벼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는데 다른 건 안 그런데 벼는 그래요. 벼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거나 수학불능보험금 대상일 때는 그걸 신청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뒤로 가서 수학감소 보험금 나 계산해서 주시오 하면 안 줘요. 경작불능보험금 못 탔을 때는 뒤로 탈 수 있는 게 수학감소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이잖아요. 둘 다 안 주게 되는 거고요. 수학불능보험금 조사 때 수학불능보험금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뒤로 수학감소보험금은 주지 않습니다.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피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이것만큼인데 내가 실제로 수확량은 이것만큼이에요. 그럼 이것만큼이 감소가 된 거죠. 맞나요? 이 감소된 거 안에 미보상 감수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가 된 거.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에는 이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는 돈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상으로 감소된 거 이거는 감소량에 넣지 말고 어디다 넣으라고 수확량에다 넣으라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이게 전체 조사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가로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가로를 뺐어요. 뺐기 때문에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 전체 원래 어디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평, 수, 미, 평이 된 겁니다. 요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 업무 방법서를 보다 보면 감소량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저가전 종합이면 차가 감소량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감수량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많이 헷갈려요. 감소는 뭐고 감수는 뭐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감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기준이 이것만큼이 있는데 이것만큼 줄어들었어. 기준이 있을 때는 감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 7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3억이 감소된 거죠. 감소. 그때는 감소라는 말을 써요. 기준이 있을 때는. 근데 그냥 줄어든 거 있죠. 어떤 기준이 없이 줄어든 거 있죠. 그건 감수량이라고 했어요. 감소와 감소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있다고 했고 제가 자기부담 비율을 가입하는 조건이 있다고 지난 그 특강 시간 때 한번 했죠. 그건 또 TS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텐데 10, 15는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율이 10% 15%이 되겠고요. 자, 간청 농지일 때는 무조건 20%부터 시작한대요. 왜냐면 피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 15%는 안 넣어줄 거야. 20%부터 시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조건에 문제를 풀 때 조건에 간청 농지 되어 있고 최저 보험 가입 비율로 적용할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몇 프로라고요? 20%라고요. 그런 함정들 잘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험금은 5가지더라.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제이양 재직파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수학 감소 보험금. 영상을 한번 재시청하시면서 이 5가지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어떨 때 지급하더라 단서 조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조건이 되면 어떤 걸 지급하지 않더라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계약이 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소멸되는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 계약이 종료가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주기 위한 거니까 보험금 구하는 산정식,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피해율이 있는 것은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학감소보험금은 수학 종료하고 난 뒤 주는 거니까 당연히 계약은 계약 소멸, 계약 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약 종료가 되는 거예요. 변은 1과목에서 2과목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과목을 잘 해놓으면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참고 사진으로 이 과목에 있는 내용들 이제 미리 한번 사진으로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우리가 그 조사 나가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죠. 어디든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면 보통 사진을 찍어요. 피해 상황을 그때 찍는데 사진은 전체 사진도 찍고 세부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 세부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농지 피해 전체 사진도 찍고요. 세부 피해. 어떻게 이거는 지금 그 재양 재직파 해야 되는 경우 예요. 그죠? 엉망이 돼 버렸죠. 그래서 다시 재양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피해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에 조건이 있었죠. 통상적인 연ung 활동을 꼭 해야 된다. 통상적인 연ung 활동이라는 거 4가지 있었어요. 논뚝정리, 농가리, 제초대 살포, 비료 살포 이런 것들이 있다. 비료 시비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농가리. 그죠? 농가리. 자, 그리고 로터리 작업대인 대신에 농 가는 거를 로터리 작업이라고 해요. 이 로터리 작업은 왜 넣어놨냐면 경작불능 보험금 산지 폐기 수학불능 보험금 산지 폐기 하려고 하면 이렇게 로터리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갈아엎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논 다 갈아엎어야 안에 있는 보험들이 보험 목적물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로터리 작업은 이렇게 논을 갈아엎는 작업들을 로터리 작업이라고 로터리 작업을 하는 기계들이 따로 있어요. 자, 재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양을 할 때는 이양기를 가지고 기계로 이양을 했지만 재이양할 때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뭐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재이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재양 후에 이양 완료된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목적물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이나 어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농지에 가면 제일 처음 목적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보험 대상 목적물인지 아닌지 목적물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했어요. 논작물이나 밭작물이라 했다고 하면 이 가입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작 면적도 조사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작불능 보험금의 면적 표율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 면적이 원래 처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하고 달라. 그럼 피해율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 면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 조사하죠. 그래서 경작 면적 나누기 피해 면적 나누기 경작 면적 하면 경작 면적이 실은 가입 면적인 거예요. 그죠? 재배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또는 가입 면적을 하면 우리 면적 피율이 나오죠. 우리 농지에. 그래서 면적 피율을 가지고 우리가 제2양 재직파 보험금 할 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면적 피해율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식물재 피해율을 구할 때도 그죠? 가입 면적분의 그죠? 피해 면적으로 나눴고 또는 가입 개체수 분의 피해 개체수를 가지고 식물재 피해율을 산정했습니다. 자, 인습기. 이게 재현율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인습기. 재현율이란 거 어디서 나왔나요? 수학불능보험금에서. 그죠? 보성하는 손해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자, 벼 조곡을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정미소나 방앗간 가서 이렇게 방아를 찢는데, 그죠? 이 인습기를 가지고 이렇게 까본 거예요. 깠을 때 알맹이가 제대로 여물어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져 버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현미 상태를. 그래서 많이 부서져 가지고 재현율이 65% 미만일 때 주는 보험금이 뭐라고요? 수학불능 보험금이라고요. 인습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럼 재현율 측정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벼의 표본 조사는 보통 내포기를 가지고 표본 조사해요. 폭이 내포기 베어 갖고 온다는 거예요. 베어. 그럼 내포기 베어 오면 저 정비소가 갖고 저 방앗간 가가지고 이 내포기 이거 탈곡해 주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요. 탈곡기 이거 내포기 가져갖고 탈곡기 넣어갖고 이거 탈곡해 주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택이라는 작업기가 있어요. 장비. 이 홀테에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잡아당기는 모습 보이시죠? 잡아당기면 벼의 요 조곡들만 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함수율도 측정하고 지금처럼 함수율이란 것은 벼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지라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함수율도 측정하고 중량도 측정해가지고 나중에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저희가 특강 시간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왜 그걸 먼저 설명하셨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벼의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형이 있었어요. 그죠? 자, 10%, 15%형은 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자, 이 10%, 15%일 때는 정부 지원, 보통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내서 보험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보험료 산정할 때. 그래서 그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기부담 비율이 얼마에 따라서 정부 지원율이 얼마더라는 게 결정돼요. 근데 벼 같은 경우는 내가 10%, 15%, 20%일 때까지가 예전에는 순보험료의 50%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향후 바뀐다고 해요. 10%형은 47%, 15%형은 48%로 바뀐대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기본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0%형은 55% 지원해 준대요. 40%형은 60%를 지원해 준대요. 아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구할 때 우리 보험금이 1,000만 원이야. 보험가입 금액이 영업요율이 0.1이야.
그죠? 자, 근데 손해율이 할증률이 20%래. 할증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까지만 있고 뭐 친환경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직판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농지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가 되는 거죠. 전체 보험료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볼게요.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인데 이 12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농지 전체의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 중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정부가 주는 게 뭐 50%, 지자체가 주는 게 뭐 30% 이렇게 문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주는 거를 50%라고 딱 줬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농지의 자기 부담 비율은 20%형이래. 그렇게 줬다 하면 정부 지원율이 50%잖아요. 그죠? 50%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아도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50% 해주겠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 조건은 문제 조건에 줍니다. 지자체에서 30% 지원해 준대요 하고 문제 조건에서 줘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30%래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건 몇 프로예요? 100%에서 50% 빼고 30% 뺐더니 내가 부담하는 건 얼마요? 20%구나. 그러면 이 전체 보험료가 120만 원이 나왔는데 내 부담률이 몇 프로요? 20%라고요.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20% 해볼게요. 얼마냐면 24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24만 원이 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뒤에 예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논작물 배우고 나면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을 배울 건데,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 지원율이 바뀌는 것은 벼하고 저가전 종합위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몇 프로 지원하냐면 그냥 자기 부담 비율 따라서 국가가 몇 프로 지원해 주더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50% 지원해줘요. 대부분이 다 그냥 50% 지원해줘요. 근데 벼하고 저가전 종합위험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왜?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구나. 그 정도 지금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나중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지금 완전히 외우지는 마시고 요렇게 변경될 수 있겠구나 기억을 해두시고 벼의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있다고 했고요. 간청농지는 피해가 많으니까 10, 15 안 넣어준다고 했어요. 20%부터 시작합니다. 저가전도 10, 15, 20, 30, 40 원래는 40이 없었어요. 저가전이. 근데 내년부터 생길 겁니다. 올해 실무에 실제로 생겼어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40%까지 넣어놨어요. 그 경작불능, 수학불능보험금. 자, 올해 요 지급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넣어놨던 거고 올해 시험에 실제로 경작불능보험금은 나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산지 폐기를 해야 되고 산지 폐기를 하지 않고 보험 목적물을 수확을 했어. 수확을 했다고 하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불능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급 조건이 있고 이걸 플러스 이제 원래 우리가 조사가 그러면 1차 조사에서 피해율을 계산을 할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2차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전조사를 하고 2차 후조사를 하는 게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후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후조사를 해서 보험 목적물이 시장으로 유통이 안 되어야만 보험금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계약 인수 부분.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 정부 지원율이 바뀌는데 제가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입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10%형, 15%, 20, 30, 40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특강 시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10%형은 그죠? 3, 100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3년 연속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는 그 가입자고 그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그죠? 3년간 내가 낸 보험료에 그죠? 100% 이하. 예전에는 50%였어요. 조건이 100%로 이제 바뀝니다. 100% 이하인 경우. 그럼 15%형은 3 아니고 2. 10%형은 3, 3, 100 외우시고요. 15%형은 2, 2, 100. 2년간 연속 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년간 낸 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20%,
30%, 40%는 이미 선택이 가능하더라.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한 번 더 봐주십사. 특강 시간에 제가 보험금, 보험가입금의 자기 부담 비율을 따로 강의를 한 이유들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뒤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만 뒷부분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줄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다 배웠어요. 그죠? 상품 내용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 그죠? 보험 기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요 벼에 관해서는 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약 인수라는 것은 보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 허락하는 거라 했어요. 그죠? 계약 인수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